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경에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 떴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는 새 시즌부터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리그왕에서 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매우 바빴던 24시간 동안의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요일 오전경에 그 이강인 선수의 출국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는데요. 가장 먼저 보도를 했던 게 이제 골닷컴이었죠. 속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탔다. 이강인 파리 도착 후 빠르면 주말 중 오피셜이라고 기사가 뜬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MBC에서 이강인 측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급하게 비행편을 결정해 이강인이 새벽 시간에 조용히 혼자 출국하게 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 해당 시간에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세기를 통해서 몰래 출국을 하게 된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는 한국 시간 오늘 새벽 0시 48분경에 입국하는 장면이 후안미 산체스 기자의 그 사진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후안미 산체스 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렸던 마요르카 담당 기자로 마르카지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여기에 이제 그 SNS에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강인이 방금 파리에 도착했다. 그는 인천 파리행 직항 비행기로 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에 입국했다. 프랑스 파리로는 오후 4시 30분인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후안미 산체스 기자가 한 30분 정도 뒤에 SNS에다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긴급 출국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강인은 일요일인 내일 비행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파리 생제르맹이 7월 10일 월요일부터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하기에 여행 일정을 앞당겼다라고 적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그 이강인 선수가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날 출국할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 이강인 선수는 금요일에 있었던 권창훈 선수의 결혼식에도 참가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출국했다. 이거는 이 모든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실제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시즌 훈련을 7월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에 르 아브르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근데 이게 아직 시간은 잡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중계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떤 방송국에서 이 평가전을 중계할지가 잡히지 않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 중계사를 잡지 못한다면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 그 공식 TV, PSG TV에서 해당 경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이적시장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제 그 후안미 산체스 기자의 사진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강인이 파리에 입국했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노 기자가 좀 김민재 선수 건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 건도 그렇고 조금씩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그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 발표가 나기 1시간 전에 파리 생제르맹 한국어 SNS 계정이 등장을 했습니다. PSG KR인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시간 새벽 2시 6분경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발표되기 40분 전이었던 한국 시간 새벽 2시 30분에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그 SNS에 태극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등장을 하면서 모래시계가 나온 건데요. 즉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번 여름에 파리 생제르맹이 그 선수 영입 오피셜을 발표할 때 항상 그 발표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 2시간 전에 해당 선수의 국기를 올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슈크리니아르 때는 슬로바키아 국기가 나왔었고, 아센시오 오피셜을 발표할 때는 스페인 국기,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 오피셜 발표를 했을 때는 우루과이 국기가 등장을 한 건데, 이강인 선수도 이렇게 국기가 등장을 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파리에서 공식 오피셜이 나오기 10분 전,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마요르카에서 먼저 오피셜을 띄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정말 고마웠다 이강인.
그리고 건승을 빈다. 마요르카는 언제나 너희 집이다. 하면서 이제 뭐 오른쪽에 그 사진에도 강인 선수 고마워요. 건승을 빌어요. 마요르카는 항상 강인을 반길 거예요. 라고 올린 겁니다. 이에 이제 이강인 선수도 곧바로 SNS에다가 답례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적은 거냐면요. 마요르카 팀 그리고 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2년 전 마요르카 섬에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럽과 함께 저희 모두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럽과 함께 공통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기뻤으며 함께 승리한 기억은 언제나 제게 기쁜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선수들과 팀 그리고 팬들이 함께 모여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손모시 경기장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에 더 좋은 선수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요르카 팀 소속으로 나라를 대표해 월드컵에 출전했던 것은 제게 있어서 하나의 꿈을 이룬 순간이었으며 그 꿈은 제 팀 동료들, 코칭 스태프, 그리고 클럽의 모든 분들이 도와줬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요르카 팀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겁니다. 이곳에서 보낸 모든 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마요르카 화이팅이라고 글을 올린 겁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 10분에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에 파리 생제르맹 한국어 SNS 계정에 이강인 선수의 영상 인사가 올라왔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까지 뜨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엔리케 감독 부임 후 연이은 오피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슈크리니아르, 아센시오, 우가르테에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4번째 영입 선수인 건데요. 이제 뭐 리카 에르난데스하고 셰르 은두루가 발표가 날 거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입단 인사를 올렸습니다. 질문들에 대해 이제 답을 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선수로의 스스로를 정의하자면? 이라고 질문이 나오니까 경기장에서 내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난 미드필더로 좌우 윙에서도 뛸 수 있다. 난 기술적인 선수이고 볼을 잘 다룬다. 난 이기고 싶은 욕구와 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난 팀이 승리하는 걸 돕기 위해 팀 전체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했고요.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 앙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선 나 어릴 때부터 파리 생제르맹을 알고 있었다. 파리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다. 나 역시 프랑스 리그를 오래 봐왔다. 이곳은 매우 경쟁력이 있는 리그이고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자랑한다. 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자랑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 입단한 지금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목표는 가능한 팀을 돕고 클럽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많은 우승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파리 서포터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파리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럽 중 하나이고 몇몇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 난 이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서포터들을 만나 경기장에서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길 정말 고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 팬페이지 쪽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와 기존 파리 미드필더들과 스텝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베라티, 그리고 빨간색이 비티냐, 노란색이 우가르테, 그리고 초록색이 이강인 선수인데요. 일단 공격 관련된 기록 그래프인 겁니다. 맨 왼쪽이 이제 전진해서 소유하는 것과 관련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슈팅,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패스 성공률, 그리고 네 번째가 슈팅을 이끌어내는 액션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 성공률을 제외하면은 이강인 선수가 나머지 지표들에서 전부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을 하고 있죠. 즉 이강인 선수가 가장 공격적인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프 모음은 드리블과 관련된 건데요. 맨 왼쪽은 드리블 시도, 두 번째는 드리블 성공, 세 번째는 드리블 성공률, 네 번째는 소유권 상실인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일단 드리블 시도나 성공 모두 다 독보적으로 많고요. 심지어
드리블 성공률까지 이강인 선수가 가장 높아요.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면 드리블을 시도를 많이 할수록 성공률은 원래 떨어지기 마련인 건데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면서도 성공률까지 높다라는 거죠. 즉 볼을 다루는 스킬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상실 같은 경우는 베라티만 근소하게 가장 떨어지고 비티냐와 이강인 선수가 동률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가르테가 가장 소유권 상실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권 상실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는데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의 키핑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베라티나 비티냐도 볼 다루는 스킬이 좋고 또 이제 키핑 능력이 좋고 탈압박에 능한 걸로 유명한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드리블을 많이 시도하고도 소유권을 잘 잃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세 번째 그래프는 볼 소유와 관련된 그래프인 건데요. 맨 왼쪽이 이제 볼 터치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비 진영에서의 볼 터치, 네 번째가 미들 진영에서의 볼 터치, 다섯 번째가 공격 진영에서의 볼 터치,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박스 진영에서의 이제 볼 터치, 그리고 마지막이 전진 패스인 건데 상대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만 이강인 선수가 독보적으로 높고 나머지는 약간 보면은 베라티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볼 소유 능력은 베라티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 진영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볼 소유 횟수 자체가 조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수비 관련 그래프인 건데요. 먼저 그 위의 그래프가 수비 액션과 관련된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래프가 리커버리와 관련된 그래프인 겁니다. 소유권 획득과 관련된 건데 이 부분은 확실히 우가르테가 가장 앞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가장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롤을 마요르카에서 맡았다 보니까 수비와 관련된 거는 다소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 팬페이지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이강인이 공격적인 역할, 우가르테가 수비적인 역할, 그리고 베라티가 볼을 소유하면서 패스를 뿌리는 역할, 이렇게 셋이 역할 분담이 잘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기준만 놓고 보면은 파리의 2023-24 시즌 베스트 11은 대략 이렇게 짜여질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파리가 최전방 공격수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히 영입설에 계속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른쪽 윙으로도 베실바를 계속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맨시티는 안 판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리카는 거의 뭐 영입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오피셜은 뜬 거 아니잖아요. 그 오피셜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은 은바페가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를 서겠죠.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의 네이마르, 오른쪽 윙포워드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아센시오보다 조금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아센시오를 오른쪽 윙포워드로 내세우겠지만은 베실바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쪽 측면에는 플레이메이커형을 세우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아센시오는 포워드에 가까운 측면 자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보고요. 미들은 워낙 선수가 많으니까 베라티를 중심으로 비티냐, 우가르테가 설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뭐 솔레르도 있고 자이르 에메리도 있고 파비안 루이스도 아직까지는 있죠. 헤나투 산체스도 아직은 남아있고요. 물론 뭐 헤나투 산체스는 판매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그 엘리케 감독이 한쪽은 상당히 공격적인 풀백으로 활용하고 한쪽은 조금 수비적인 풀백을 활용을 하면서 백3로 전환을 많이 했었거든요. 4-3-3이지만은 백3로 전환하는 형태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이마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조금 이제 수비 밸런스를 잡아준 선수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또 그게 이제 오른쪽 측면에 조금 플레이메이커형 선수를 세우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키미가 굉장히 공격적이니까요. 즉 리카가 온다면은 리카가 왼쪽 풀백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두 명의 센터백은 마르키뉴스, 슈크리니아르의 오른쪽은 하키미. 하지만 아직 리카 영입이 안 됐으니까 누누 멘데스가 이제 왼쪽 풀백으로 서겠죠. 그리고 골문은 돈나룸마 골키퍼가 지킬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파리 생제맹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일본 투어 경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7월 25일에는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 나스르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8일은 세레소 오사카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일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팀인 인테르와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파리의 공식 경기는 8월 13일 로리앙과의 리그앙 개막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홈 개막전인 건데요. 원래 그 파리는 트로페 데 쌍피옹 슈퍼컵으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FA컵 우승을 툴루즈가 차지했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과 툴루즈의 경기가 원래 리그 개막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원래는 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태국 측에서 이를 철회했기 때문에 아마도 1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강인 선수 오피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